다 기억하실 겁니다. KT가 이명박 때 홍콩의 위성 전문회사 ABS에다가 헐값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결국은 패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해서 지금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2010년에 무궁화 3호를 이 홍콩의 ABS라는 회사에 5억 3천에 매각을 했는데 사실 이 무궁화 3호는 3천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서 개발해낸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헐값에 팔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법이나 대무역법을 완전히 위반을 했었기 때문에 제재 조치까지 내려졌던 건이에요. 그래서 아예 판매한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홍콩 ABS라는 회사가 혹시 한국 사람이랑 연결된 게 아닐까? 왜냐면 2010년이면 이명박 때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등기이사 3명 중에 2명이 최 씨와 박 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 토마스, 박 리차드.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 2010년에 5억 3천에 이 무궁화 3호를 사서 바로 다음 해인 2011년부터 매출을 내는데 이게 150억. 다음 해에 바로. 그러니까 거의 한 30배를 걷어들이죠. 연 매출액이 연간 150억 꾸준하게.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로 1,050억 원을 벌었어요. 이미 이 무궁화 3호로. 무궁화 3호를 인수하고요. 그 ABS 홀딩스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급등해서 그 기업을 바로 2,700억에 팔았어요. 거기에 관여된 사람은요. 현재 이명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상득의 아들인 이지영, 그다음에 민자홍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장을 연차를 두고 사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역시. ABS 홀딩스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 당시에 대표가 민자홍이었고요. 그리고 2,700억에 매각을 하고 미국의 베버리 힐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연찰로 삽니다. 250억 주고 연찰로 질러가지고 집을 살 정도였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얼마에 팔고 얼마에 못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얼만큼 벌었고 나쁜 짓을 했다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권 환원 소송에서 진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국제중재법원이 파셜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은 KT가 아닌 ABS 홀딩스에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한 거고요.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추후 판정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거 기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국제중재법원이 파셜 어워드 일부 판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30일 내에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요. 10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중재소송에서 ABS 홀딩스가 이겼으니 인공위성의 소유권은 당연히 ABS 홀딩스가 가져가는 거고 지상에서 컨트롤하는 지상기지국 장비들도 다 줘.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라고 판정을 내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사건 진행이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KT 사장이 아무도 모르게 이거를 아직도 10여 년을 더 쓸 수 있는 인공위성을 50만 달러에 팔은 거예요. ABS 홀딩스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한참 후에 박근혜 때가 돼서 이게 지적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미래부에서 이거를 환원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KT에 소유권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KT가 이걸 중재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니까 ABS 홀딩스가 맞소송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로. 이미 판 걸 뭐 다시 가져온다고 소송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는 웃기죠. 완전 소유권을 안 넘겨줬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컨트롤하는 기지국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를 대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ABS 홀딩스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 기지국의 우리나라 사람이 기지국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컨트롤하면서 모든 AS나 모든 걸 컨트롤하면서 수익을 그쪽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중재법원이 내린 것은 이 위성은 물론 기본 대역 설비, 즉 지상 장비 소유권도 ABS 홀딩스에 있으니까 현재 KT가 운영 중인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해서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판매에 있어가지고 그 위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이잖아요.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허가가 없으면 팔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 자체는 불법인데 이게 상관행상 국제무역법상 보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일이에요. A라는 B가 회사가 서로 거래를 해서 정당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이 안 하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상파의 전파도 공공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허가 받아야만 쓰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재거든요. 공공재죠. 국가의 허락이 없이 사갔는데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제 관례상 이거는 합법이라고 인정을 해준 게 뭐냐하면 이 중재심리에서 이슈가 네 가지였습니다. 소유권을 돌려다오라고 하는 이 중재재판에서 이슈가 네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성 소유권 이전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됐는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ABS 홀딩스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ABS 홀딩스 혹시 돈을 지급 안 했어? 그런 것들이 있는가 했는데 없어요. 문제가 없지. 예,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이 위성 매각 계약의 집행을 과연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럼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져도 되겠네. 정부의 그렇죠. 허가 사항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KT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허가 받지 않고도 막 팔아먹어도 되겠네. 이명박이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에이씨. 그래서 그럼 이 과정에 지금 막대한 차액을 누가 챙겼다는 건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추정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게 그게 문제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ABS 홀딩스도 궁금해요. 그 주체가 우리 검은 머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정부가 이거 지금 조사하라 지금 명령을 내렸고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임원 2명이 지금 벌금형을 수천만 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문제예요. 이미 뭐- 불법성이 드러난 거죠. 아니요. 그것도 문제인 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건데 이미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 국가의 공공재를 이용해서 이거를 팔아먹고 사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분명히 벌어졌고요. 상황이 벌어졌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미래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이거 원상복귀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인하고 악수한 사장은 책임 없어요. 참, 아직도 처벌 안 결났어요. 받았어? 그 사람 무죄 판결 아니, 났어요. KT 그 지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무 담당한 2명만 음. 실형도 아니고 벌금형 받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꼬리 자르게 해준 겁니다. 그렇죠. 마무리 차원에서 최신형 벤츠를요. 약 100만 원에 사가지고 한 번 태워주는데 500만 원씩 받는 차 렌트 사업을 한 거예요.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비유 조카 좋은데 이지영이가 민지용과 손을 잡고 KT를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KT라고 하는 회사가 무궁화 위성을 싼 가격에 팔 이유가 없어요. KT는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사간 놈, 실질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번 놈 자체가 이쪽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죠. 한국 사람 맞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이번 어차피 얘기가. 그 당시에 KT 사장도 이석채였고, 그 이석채였고. 네, 친이 막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와 KT는 반드시 지배구조 바꿔야 되고요. 다시 국가로 환원해야 됩니다. 이게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얘기하면 이 계약은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됐고요. 이명박 정부 때 위성도 넘겨줬고요. 이를 뒤늦게 박근혜 정부에서 꼬리 자르기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지상장비 소유권도 ABS 홀딩스에 있으니까 현재 KT가 운영 중인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해서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판매에 있어가지고 그 위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이잖아요.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허가가 없으면 팔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 행위 자체는 불법인데 이게 상관행상 국제무역법상 보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일이에요. A라는 B가 회사가 서로 거래를 해서 정당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이야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상파의 전파도 공공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허가 받아야만 쓰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재거든요. 공공재죠. 국가의 허락이 없이 사갔는데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데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제 관례상 이거는 합법이라고 인정을 해준 게 뭐냐하면 이 중재심리에서 이슈가 네 가지였습니다. 소유권을 돌려다오라고 하는 이 중재재판에서 이슈가 네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성 소유권 이전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됐는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ABS 홀딩스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ABS 홀딩스 혹시 돈을 지급 안 했어? 그런 것들이 있는가 했는데 없어요. 문제가 없지. 예,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이 위성 매각 계약의 집행을 과연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럼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져도 되겠네. 정부의 그렇죠. 허가 사항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KT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허가 받지 않고도 막 팔아먹어도 되겠네. 이명박이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에이씨. 그래서 그럼 이 과정에 지금 막대한 차액을 누가 챙겼다는 건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추정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게 그게 문제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ABS 홀딩스도 궁금해요. 그 주체가 우리 검은 머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정부가
이거 지금 조사하라 지금 명령을 내렸고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임원 2명이 지금 벌금형을 수천만 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문제예요. 이미 불법성이 드러난 거죠. 아니요. 그것도 문제인 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건데 이미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 국가의 공공재를 이용해서 이거를 팔아먹고 사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분명히 벌어졌고요. 상황이 벌어졌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미래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이거 원상복귀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인하고 악수한 사장은 책임 없어요. 참, 아직도 처벌 안 받았어? 그 사람 무죄 판결 아니, 났어요. KT 그 지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무 담당한 2명만 실형도 아니고 벌금형 받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꼬리 자르게 해준 겁니다. 그렇죠. 마무리 차원에서 최신형 벤츠를요, 약 100만 원에 사가지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KT가 이명박 때 홍콩의 위성 전문회사 ABS에다가 헐값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결국은 패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해서 지금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2010년에 무궁화 3호를 이 홍콩의 ABS라는 회사에 5억 3천에 매각을 했는데, 사실 이 무궁화 3호는 3천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서 개발해낸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헐값에 팔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법이나 대무역법을 완전히 위반을 했었기 때문에 제재 조치까지 내려졌던 건이에요. 그래서 아예 판매한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홍콩 ABS라는 회사가 혹시 한국 사람이랑 연결된 게 아닐까? 왜냐면 2010년이면 이명박 때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등기이사 3명 중에 2명이 최 씨와 박 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 토마스, 박 리차드.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 2010년에 5억 3천에 이 무궁화 3호를 사서 바로 다음 해인 2011년부터 매출을 내는데 이게 150억. 다음 해에 바로. 그러니까 거의 한 30배를 걷어들이죠. 연 매출액이 연간 150억 꾸준하게.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로 1,050억 원을 벌었어요. 이미 이 무궁화 3호로. 무궁화 3호를 인수하고요. 그 ABS 홀딩스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급등해서 그 기업을 바로 2,700억에 팔았어요. 거기에 관여된 사람은요, 현재 이명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상득의 아들인 이지영, 그 다음에 민자홍, 이런 2사람이 있는데요. 이 2사람이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장을 연차를 두고 사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역시. ABS 홀딩스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 당시에 대표가 민자홍이었고요. 그리고 2,700억에 매각을 하고 미국의 베버리 hils에 어마어마한 돈을 현찰로 삽니다. 250억 주고 현찰로 질러가지고 집을 살 정도였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얼마에 팔고 얼마에 못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얼만큼 벌었고 나쁜 짓을 했다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권 환원 소송에서 진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국제중재법원이 파셜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은 KT가 아닌 ABS 홀딩스에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한 거고요.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추후 판정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거 기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국제중재법원이 파셜 어워드 일부 판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30일 내에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요, 10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중재 소송에서 ABS 홀딩스가 이겼으니 인공위성의 소유권은 당연히 ABS 홀딩스가 가져가는 거고, 지상에서 컨트롤하는 지상기지국 장비들도 다 줘.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라고 판정을 내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사건 진행이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KT 사장이 아무도 모르게 이거를 아직도 10여 년을 더 쓸 수 있는 인공위성을 50만 달러에 팔은 거예요. ABS 홀딩스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한참 후에 박근혜 때가 돼서 이게 지적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미래부에서 이거를 환원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KT에 소유권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KT가 이걸 중재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니까 ABS 홀딩스가 맞소송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로. 이미 판 걸 뭐 다시 가져온다고 소송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는 웃기죠. 완전 소유권을 안 넘겨줬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컨트롤하는 기지국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를 대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ABS 홀딩스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 기지국의 우리나라 사람이 기지국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컨트롤하면서 모든 AS나 모든 걸 컨트롤하면서 수익을 그쪽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중재법원이 내린 것은 이 위성은 물론 기본 대역 설비, 즉